네, 또 나왔어요. 4주 연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이제 이번에는 파마넥스를 또 접목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제가 이걸 넘기면서 해야 돼서 여기서 서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찍 오신 우리 김효린 사장님을 먼저 측정을 했어요. 일찍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정을 해드렸고요. 양자 측정 많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양자 측정을 하면 저는 소비자들이요 여기서 저의 거의 100%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접 파마네스를 얘기하는 것보다 내 혈관 상태라든지 내 몸 상태를 체크를 해주시고 또 먹고 나서의 한 3개월 정도의 그 변화된 모습을 꼭 반드시 보여주셔야 재구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처럼 매일 챙겨 먹지 않아요. 그죠? 띄엄띄엄 먹죠. 근데 이 양자 측정을 하고 나서 왜 먹어야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잘 챙겨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측정을 먼저 하실 때는요, 우리 오장육부를 검색을 해서요, 한 36가지의 내 몸의 영양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하죠. 병원 가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아마 건강검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은 매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도요, 뭐 이렇게 암이라든지 아니면 위장 상태는요,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양자 측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소비자들한테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측정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2~3달에 한 번씩은 양자 측정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병원에서 혈액을 가지고 검사하는 게 100%의 정확도라고 본다면 양자 측정의 결과는 한 정확도가 85% 이상은 된다. 그래서 약간의 신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1번에서 혈류순환계라는 게 나와요. 혈류순환계에서부터 지금 쭉 제가 설명을 빠르게 해드릴 건데요. 어떤 파마넥스를 접목하면 좋고 왜 이걸 접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먼저 혈액 점도를 보시면요. 혈액 점도라는 건 뭐냐면 점도, 끈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가 얼마나 끈적끈적한가, 내 피가 얼마나 맑으냐 이걸 측정을 하는 건데 너무나 맑아도 안 좋고요. 너무나 끈적여도 안 좋아요. 그래서 표준선을 봤을 때 초록 색깔 라인이요 표준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라인까지가 정상 범위.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신호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건 이제 병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 파마넥스를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과대 광고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혈액 정도라는 건 혈액의 끈적임을 나타내는데 보시면은 지금 중앙에 있으시죠. 중앙에 있다는 건 피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혈액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끈적거리는 이유는요. 대부분이 식습관에서 나타나요. 식습관 또는 그 가족력.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할 때 키랑 체중을 보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상 체중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는요. 식습관을 먼저 찝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밀가루를 얼마나 먹는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그 다음에 염분을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식습관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혈액 정도가 높다라는 건 혈액에 이미 탁해져 있다는 거고요. 혈액이 탁했을 때 오는 병은 성인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성인병이 유발하는데 성인병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경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 오는 병은 대부분이 성인병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혈액 정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식습관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무리 오메가3를 많이 드셔도요. 내가 계속 짜게 먹고 내가 계속 인스턴트를 먹으면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건강식품 안 먹어도 내가 산에 들어가서 나물밥 먹으면요. 이거 고쳐져요. 근데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통해서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혈액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측정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 과체중은 아니셨어요. 저체중에 해당이 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럴 경우는요. 가족력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HDL과 LDL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내 그 콜레스테롤 그 상태가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은지를 뒤에 가서 체킹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높은 콜레스테롤 LDL이 더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럼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성인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오메가도 옵티멈 오메가가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옵티멈 같은 경우는 마늘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한테는 정상화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액 점도에 비해 너무 높잖아요.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는 콜레스틴을 추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콜레스틴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우리 퍼마넥스 제품이죠. 그래서 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국은 뭐예요? 붉은 쌀이죠. 붉은 쌀. 우리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 그렇게 많이 먹어도 비만이 적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와 또 한 가지는 홍국을요 거의 그냥 수시로 먹어요. 우리 뭐 보리차 끓여 먹듯이.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 이 보통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약을 먹어요. 그죠? 그럼 그 약을 한 번 먹으면요 계속 먹어야 돼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화학적인 약은 한 번 먹었을 때 계속 먹어야지만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파마넥스에 있는 콜레스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개 같이 먹으면 혈관막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청소가 깨끗이 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 병원약을 드시는 분한테는 콜레스테롤 절대 추천하시면 안 되고, 끊거나 아니면 병행하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만인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파이버넷 같이 그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제품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밑에 보시면 혈액 지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정상이에요. 혈액 지질이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에는요 뇌혈관 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유스스펜 먹고 막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뇌 쪽에는요 혈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양의 오메가3가 들어가면 그만큼 활동하고 혈액이 도는 게 많겠죠. 그래서 그만큼 두통이나 이런 면역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 혈액 지질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오메가3도 반으로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정량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혈액 지질이 높으신 분들은 가족력 중에 뇌경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뇌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관의 저항력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좀 심한 두통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 자체가 높고 낮음이 심하면 그 혈압 자체도 비정상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저혈압이거나 고혈압일 수가 있어요. 혈압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혈관의 탄상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에서 피를 한 번에 쫙 보내요. 우리 쿵딱쿵딱 심장이 뛰죠. 그럼 한 번에 내가 1회 박출량의 피를 보냈을 때 쭉 피를 한 번 쫙 보내고 나면 그게 밑에 다리 말초에서부터 다시 혈액이 돌아야 돼요. 근데 그 피를 보내는 탄력이 약한 거예요. 그럼 한 번 피를 딱 보냈는데 다시 못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질병이 뭐가 있어요? 하지정맥 같은 거. 네. 그리고 여자들은 손발이 차고 수족냉증. 그리고 보통 대부분 탄성이 약하신 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생리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을 측정을 할 때요 손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을 때 일단은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수족냉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혈관의 탄성이 약해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3도 좋고 다 혈관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근 혈액 소요량이랑 관리량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회 박출량도 마찬가지로 피를 보내는 힘이에요. 피를 보내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내 심장 근육이 약한 건데, 심장 근육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높일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쭉 얘기하다가 막 파마넥스만 얘기하지 마시고 요 템포에 왔을 때는 유산소 운동 좀 하세요. 그리고 1회 박출량이 이렇게 낮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단 오를 때 힘들지 않으세요? 지하철 타고 올라올 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대부분 순찬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하지정맥이 바디갈바닉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하지정맥이라는 그 질환은 심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 질환은 뭐냐면 결국에는 혈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정맥 수술하죠.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없어져요. 하지만 또 나와요. 그 이유는 내가
심장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다리보다 항상 높은 데에 그 다리를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잘 때도 내 심장보다 높은 데다 다리를 얹어놓고 잔다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줘서 내 심장 근육이 튼튼해져야지만 이 1회 박출량이 정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근본적인 하지정맥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팁으로 드리면 되고요. 하지정맥 같은 경우는 내 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요. 혈관을 청소해주는 오메가3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마사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동전류로 바디 갈바닉을 하잖아요. 맥동전류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 맥동전류에 따라서 바디 쪽에 뭉쳐진 데가 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하지정맥으로 고민을 해서 바디 갈바닉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바디 갈바닉만 밀면 된다.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 세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관상동맥 탄성을 보시면 돼요. 관상동맥 탄성 같은 경우는요, 혈압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에서 내가 관상동맥 탄성이 너무나 적다, 그럼 저혈압을 의심하시면 되고요. 너무 높다 하시면 고혈압을 의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탄성이 약하게 나온 분들한테 혈압이 낮으시죠? 맞아요. 거의 80% 이상 맞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관류압이 높으신 분들은요, 약간씩 두통을 호소해요. 두통 가끔 있으세요, 사장님? 두통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술 먹고 다음날 특히나 두통이 심해요. 혈관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메가3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오메가3가 어떤 기름이냐? 오메가3는 좋은 기름, 예쁜 기름, 청소해주는 기름, 그리고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오일과 같은 기름이라고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요, 이해가 쉬워야 돼요. 날씬이 기름, 먹으면 더 날씬해지는 기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벽에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죠. 그걸 우리가 혈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혈전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동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피의 흐름이 끈적끈적해지다가 막혀버리면 그게 동맥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그 찌꺼기를 청소해 주려면 나쁜 기름이잖아요. 나쁜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청소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화장 지울 때도 어떻게 해요? 진짜 화장 진하게 하면 막 오일로 지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혈관이 너무나 많은 기름 찌꺼기가 있으면 그거는 좋은 기름으로 지워져야지 물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물 먹는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거고요. 자, 오메가3를 먹어서 혈관을 청소했어요. 그럼 그 찌꺼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청소를 막 했어요. 우리 쓰레기를 다 담았어요. 근데 이 쓰레기를 여기다 놔두면 이렇게 모아놨죠. 바람 불면 또 퍼져요. 그죠? 그럼 그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혈관에서 빼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키토산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리노메가와 그 파이버넷이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도 그냥 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살이 빠져, 이게 아니라 이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탄성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가족력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아빠 가족력 있으세요? 그 다음에 뇌 조직, 혈액 공급 상태도 아마 두통을 많이 호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혈류순환기에서는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마리노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옵티멈으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유스스펜이 들어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청소된 기름을 빼주는 역할이 파이버넷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내가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런 분들은 콜레스틴까지 추천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혈액 정도에서 꽉 막혀 있거나 들쑥날쑥한 사람의 특징이 성인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인병을 한 번에 좀 쉽게 하나만 먹고 고치고 싶다 하시면 유스스펜이랑 아이스케어도 같이 드리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아이스케어드 같은 경우는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에도 좋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뒤에 나오면 이제 혈당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먹을 수준이 되고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스스펜이랑 아이스케어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죠. 그 파이버넷이랑. 그리고 위장 기능 같은 경우는요, 위장 효소 연동 흡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 연동 흡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요, 엘로프리랑 연관을 지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위도 안 좋아, 근데 장도 안 좋아, 그래도 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엘로프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장이 안 좋은데 무조건 그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가면 오히려 더 탈나거든요. 먼저 위장의 효소랑 연동부터 정상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시고 위장 흡수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엘로프리를 알로에 겔피엑스 죄송해요. 알로에 겔피엑스를 추천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놀라셨어요? 알로에 겔피엑스 추천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배추를 좀 많이 드시라든지 아니면 식사 중에 물 드시는 거 좀 피해주시라고 얘기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마니스만 얘기하지 말고 약간의 생활 습관에서 변화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해 주셔야 더 신뢰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중에 물을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위액 분리가 더 많아져요. 우리 위액 자체가 빈초산보다 더 산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물까지 같이 들어오면요 위산이 막 분리가 돼요. 그럼 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화 안 되면 밥을 물에 말아 드시잖아요. 그게 사실 위를 더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키워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장의 연동과 흡수가 약하신 분들은요 명치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명치 좀 꽉 막혀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쪽에 유해균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 기능 가볼게요. 자, 간 기능은 간에서는 거의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제가 원래 김이랑 잡티가 많아서 뉴스킨 파마에서 처음 접목했을 때 180도 사용할 때 리버 포뮬러를 한 3통씩 먹었거든요. 확실히 빨리 호전돼요. 대부분의 그 기미 주근깨가 그 선천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간 기능이 약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 기능 같은 경우는 단백질에서 에너지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간을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간은요 요즘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방간이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탄수화물 과잉 지방간이 있고요, 약물성 지방간이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피로가 쌓였을 때 생기는 지방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체중이야. 술도 안 먹는데 근데 지방간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탄수화물 과잉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피로. 그러니까 측정을 자꾸 양장을 많이 하시다 보면요 그냥 도사가 되거든요.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생활 습관이나 걷는 모습이나 이런 체형만 봐도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질병이 왔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리버폼을 드셔도 술 안 끊으면 정상화되기 힘드세요. 그리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살쪄서 지방간인 경우 있어요. 그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그런 경우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고, 스테로이드제나 호르몬제를 많이 드셔서 생기는 지방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방간이 노란불까지는요 파마닉스로 가능해요. 근데 빨간불이 왔을 때는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지방간이 생겼을 때는 리버 포뮬러를 조금 증량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 통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한 달에 2통에서 3통 정도를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술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안 먹어, 그리고 그닥 피로하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요 심신적으로 휴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내 지방간이 왜 안 되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식습관의 문제다 그러면 한 끼는 일반식을 하되 한 끼는 쉐이크를 드신다든지 해서 식습관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 기능 가볼게요. 대장에서는 대장의 세균과 대장의 압력을 봐주시면 돼요. 세균이 장내 세균이 적다라는 건 좋은 균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유익균이 좋은 균이에요.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많으니까요 장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유익균을 넣어줄 수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워낙 홈쇼핑이나 이런 데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까지는 캡슐이 2캡슐이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갔을 때 흡수도를 나타내는 게 2캡슐 공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마시면 위액이 워낙 세죠. 아까 빈초산보다 더 센 게 위산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한번 터져요. 그리고 가서 또 한 번 장에 가서 터져요. 그러니까 홈쇼핑 보니까 우리 회사 거보다 훨씬 더 많은 6천억 마리의 무슨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왔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공법 자체가요 이미 위에서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제품의 기술력으로는요 장까지 그 유익균이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고, 갈색병인 이유가 있어요. 햇빛의 차단을 막기 위해서 갈색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장내 압력이 높으신 분들은요 이제 가스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가스 때문에 답답하진 않은지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내 압력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대장 농종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맨 밑에 있는 압력 계수가요. 저기 노란색까지 갔다. 그럼 그런 분들은요. 대장 검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시경으로. 항암수 막 몇 달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압력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 식이섬유가 파이버넷이고요. 유익균인 유산균의 밥이 식이섬유예요. 그럼 내가 우리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먹죠. 그리고 내가 식이섬유를 3알 먹어줘요. 그럼 얘네가 더 성장을 해요. 우리 투잡스쿨 성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먹잇감을 줘야지만 얘네가 더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들어가시면 더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나 비싸다, 정말 배가 너무 장이 아픈데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처음에는요 그 파이버넷을 하나씩 먹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장운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고 유익균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파이버넷 같은 경우도 한 번에 3알 정량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걸 기준해서 말씀드려요. 갑자기 몸에서 뽑아내면 오히려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3알 드시면 안 되고요. 하나부터 드셔야 돼요. 일주일은 1알, 그 다음은 2알, 그리고 괜찮으면 3알. 그때부터 정량을 들여가시면 되고요. 쓸개 가볼게요. 쓸개는요, 쓸개는 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쓸개 빠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쓸개는 사실 없어도 살아요. 왜냐면 담즙 분비하는 게 간이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쓸개 쪽을 봤을 때는요, 빨간 적신호가 왔다. 그러면 피로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직 이 상태에는 간 기능까지 손상은 안 오기 때문에 내 피로가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 그러면 오버드라이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심신 안정이 안 돼서 잠을 못 잔다 할 경우는 코티졸을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측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당뇨를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가족력 중에 당뇨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가 있다 하신 분들은 당뇨에는 이제 아이스케어드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췌장 쪽에서는 슬리메스도 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가족력으로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비정상하다. 그럴 때는 단품으로는 슬리메스도 효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장에서는요, 통풍을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신장에서는 요산지수랑 단백뇨 지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산지수가 많게 될 경우에는요, 소변에서요 산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먹었을 때 포도당의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를 바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에너지로 못 쓰고 소변에 배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막 써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가 사용이 안 되고 배출돼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겠죠. 피곤하겠죠. 그래서 요산지수를 확인하셨을 때 너무 이제 피로감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럴 때 통풍을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가 들어가시면 좋고요. 단백뇨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단백뇨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합성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오버드라이브가 추천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통풍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인 쉐이크 같은 거를 추천해 주시면 돼요. 폐기능에서는요, 사실 제가 폐기능을 처음 이걸 딱 재측정을 했을 때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나 폐 나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내 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 기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 활량이나 총량에서 내가 좀 적거나 높다 하실 경우는 기관지의 상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전에 트레이너 할 때도 레슨을 하거나 이러면 항상 말을 하잖아요. 보통 말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 기관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폐활량이 안 좋아서 걱정이신 분들한테는 내 심폐지구력을 높여줄 수 있는 아이스케어들을 추천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는 그냥 생활적인 습관, 물 많이 드시고 이부자리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티업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뇌신경에서는 기억지수 봐주시면 되고요. 기억지수에서는 뭘 의미하시냐면 치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어머니들은 노란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유스스펜을 전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 우리 쇠가 기계가 녹슬면요 어떻게 돼요? 소리 나면서 찌그덩찌그덩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요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 돌아가고 잘 기억을 해요.
그 기름칠을 해주는 게 오메가3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3에는 EPA랑 DH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함량이 지금 뉴스스펜 같은 경우는 한 알당 500mg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알 아침에 먹죠. 그리고 아침 저녁을 먹을 경우에 1000mg을 먹을 수 있는 함량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일반 시중에서는 그렇게 사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뉴스스펜을 추천해 주시면 좋고, 단품으로 드실 때는 마리노메가를 추천해 주시면 돼요. 뼈질환에서는 인체 노후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10에서 40%까지 있죠. 그러면 10에 가까울수록 뼈가 건강한 거예요. 뼈가 10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28%면 중간보다 조금 지나쳐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가시면 이제 뼈의 밀도에서 이렇게 칼슘 유실량이 많다고 나와요. 그럼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술 먹을 때 빠져나가고요. 우리 술 먹을 때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죠? 맥주 먹으면 손은 자주 마렵죠. 그거 다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먹을 때 칼슘을 2배로 먹어요. 네. 그리고 인스턴트 먹을 때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기 먹을 때 빠져나가요. 그리고 비타민을 먹을 때도 빠져나가요. 비타민 C를 먹을 때. 그리고 커피 먹을 때 빠져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체형을 보면 과체중이다 하신 분들은 인스턴트나 고기 종류 때문에 칼슘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내가 저체중인데 칼슘 유실량이 많다 그러면 커피를 많이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래서 저희 스플래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칼슘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요 단독으로 먹으면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요. 비타민 C 먹으면 소변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때 칼슘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요 똑똑하게 비타민 C에 칼슘이 들어가 있어서 스플래시를 보시면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 유실량이 높으신 분들은 칼슘을 드셔야겠죠. 칼슘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칼슘은 우유도 칼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유는요 칼슘만 들어있어요. 지방과 칼슘. 칼슘만 많이 먹고 그 멸치만 많이 먹고 하면 다 튼튼해지는 줄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은요 뼈에서 끌어당기지 못해요. 그래서 칼슘은 마그네슘이 같이 있어야지만 뼈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일 때 몸에서는 빠르게 당기거든요. 그래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만 많이 먹은 사람은 어때요? 뼈는 커요. 근데 뼈 속이 비어있어요. 통뼈라는 거죠. 그리고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에 있는 칼슘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돌아다녀서 검출되면 그게 석회화. 네, 그래서 칼슘도 막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는 천연칼슘인 해조칼슘을 먹는 게 좋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인 걸 드셔야지만 효과를 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면 그냥 이상한 칼슘 먹을 때 먹지 말라 그래요. 석회화 오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 칼슘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해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2대1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요 더 빨리 땡겨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몸에서. 그래서 운동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칼슘을 드셔주시면 훨씬 더 흡수는 빠르고요. 단 칼슘은 미네랄과 만나면 흡수가 느려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팁을 드렸지만 아침에 칼슘을 나눠서 드시는 것보다 저녁에 4알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공포물량 젤리로는 2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을 뉴스스펜에 넣지 않은 이유도 뭐냐면 워낙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 C가 다 뉴스스펜에 들어있죠. 그리고 흡수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노 공법을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칼슘을 넣어버리면 칼슘은 덩어리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4알 드시잖아요. 그거를 한 8알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간단히 먹으려고 뉴스스펜을 딱 이렇게 까먹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8알로 늘어나 버리면 그것도 귀찮아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칼슘을 같이 넣어버리면 이미 흡수가 늦어요. 그럼 나노공법을 쓸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뉴스킨에서는 이 칼슘을 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과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을 또 이번에 이벤트 할 때 따로 준 이유는 따로 먹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먹어야 또 유실량이 빨리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커피 먹는 것도 하루에 한 잔만 드시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류마티스를 보시면 경추나 요추 나오시죠? 경추나 요추에 예를 들어 노란불 쪽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경추랑 허리 쪽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갈바닉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넘어갈게요. 뼈 성장은 그 칼슘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혈당에
이쪽에서는 인슐린이랑 혈당 정상화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비정상이다 하시면 슬리메스에 있는 가나바이 추출물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단품으로 보고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량 원소에서는 칼슘과 아연이 부족하시면 우리 단품들 아연 이센셜즈랑 칼슘 추천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군에서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는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비타민 C 쪽에서는 스플래시나 나머지 구성성분에서는 우리 유스스펜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녹황색 채소에 많고 씨앗류에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제품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리신이 이렇게 높을 경우는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 리신이 높아요. 그럼 이런 분들 스트레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트를 가거나 클럽을 가거나 아니면 포테이토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H8이 높으신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몸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쉐이크 같은 거 추천해 주시면 돼요. 코엔자임은 우리 여기 코엔자임에서는 코큐텐 보시면 되는데요. 코큐텐은 우리 유스스펜에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거 티업해 주시면 되고 갑상선 쪽에서는 레이시맥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레이시맥스를 추천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본 것 같고요. 인체 독소에서는 농약 잔여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티그린, 그리고 중금속에서도 납순, 그다음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런 크롬이나 이런 쪽이 많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두 가지, 티그린이랑 비타민 C, 티그린이랑 스플래시 많이 드시라고 해주시면 돼요. pH에서는 우리 알칼리 산성인데요. 우리 몸속은 알칼리예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라 뉴스킨 전 제품인 약산성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산성 체질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요. 일단 몸에 칼슘이 부족한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산화됐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라든지 티그린 그리고 칼슘으로 이제 몸 정상화 시켜주셔야 돼요. 자, 알러지 같은 경우는 면역이 좋을 때는 나오지 않지만 면역 깨지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관리랑 연관시켜 주시면 되고요. 피부 쪽은 우리 제품 추천해 주시면 되고, 눈은 아이케어가 있는데 유스스펜은 워낙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먹는 라이프팩 틴에는 지잔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눈에도 좋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어려워하신 분들은 아이케어랑 라이프팩 먹기 너무 힘들다, 유스스펜 너무 비싸다 하신 분들은 눈에도 좋고 영양소도 채울 수 있는 라이프팩 틴을 추천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겐은 우리 콜라겐 젤리 추천해 주시면 되고, 맥박이랑 혈액 쪽은 아까 앞에서 봤고요. 부인과 쪽에서 질염 개수가 높으신 분들이 여자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산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여자분들 뒷물하실 때 약산성을 써야 된다는 거 보고 설명해 주시고, 자궁경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 때는 병원에서도 한번 정기검진을 받으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걸로는 정확하진 않아요. 소비자들이 은근히 체중을 뻥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바디에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인바디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